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토스트 먹을 거야? 해주면 고맙지. 알았어. 딸기잼 바를 거야? 아니면 버터 바를까? 엄마는 버터가 더 좋아. 제가 토스트기에 식빵을 굽는 동시에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려댔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와 저 둘만 사는 집이었기에 아침부터 찾아올 사람이 없었어요.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이라고는 외가 가족들이 전부였는데 외가 가족들은 지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놀란 엄마가 급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침부터 누구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글쎄, 이모들이 연락도 없이 왔을 리는 없고 혹시 경비 아저씨 아닐까? 커피를 타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모습을 엄마도 봤으리라 확신하고 있을 때쯤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듯 했는데요. 놀란 엄마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누군가 바로 문을 두드려대고 있었어요. 엄마, 누구야? 혹시 그 인간이야? 아니, 그 인간 아닌데, 그 인간 형 같은데. 뭐? 그 사람이 왜 찾아온 거지? 따져보자면 그 사람은 제게 큰아빠가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동안 우리에게 워낙 악랄하게 했다 보니 큰아빠라는 호칭이 입 밖으로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보나마나 네 아버지가 무슨 사고를 쳤겠지. 근데 왜 우리를 찾아와? 그걸 낸들 알겠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뭔 사고를 친 모양이지. 그럼 어떡해. 문 안 열어주면 계속해서 문 두드려댈 것 같은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큰아빠 큰엄마가 문을 힘껏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까지 그대로 신은 채였는데요. 그 모습에 제가 정색한 채 말을 했어요. 저기 거실에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집이라고 해봐야 낡아 빠져서 추리한데 이런 데를 맨발로 어떻게 들어와? 큰엄마라는 사람이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던 순간 엄마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여긴 왜 온 겁니까?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태우 어딨어? 태우 어딨냐고? 그 사람을 왜 우리한테 와서 찾아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 인간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 집 금붙이랑 다 가져갔단 말이야. 네가 태우 딸이니까 당장 물어내. 큰아빠란 사람이 제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여기 와서 따지는 거죠? 당신이 직접 동생 찾아서 따지면 되잖아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당장 그거 다 물어내. 네 아빠가 잘못한 거니까 딸인 네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우린 그 인간이랑 연 끊고 산 지 한참 됐으니까 받을 거 있으면 그 인간 찾아서 직접 받아요. 우린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아침 식사하려던 참이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뭐야? 그 애비의 그 딸이라고?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건 똑같구나. 네네, 싸가지 없는 건 저도 아니까 그만 좀 나가주세요. 그리고 당신들 신발 자국 나서 짜증이 엄청나 있는 상태니까 얼른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너라면 나가겠어? 네 아버지가 가지고 간 돈 내놓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두 인간들이 팔짱까지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나 본데 내가 워낙 인생을 험하게 살아오다 보니 당신 같은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그니까 당장 나가. 이게 근데 어디 큰엄마 큰아빠한테 당신이래. 반말 찍찍하면서. 반말이 대수야? 그동안 당신들이 한 거 생각하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제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순간 두 인간들이 움찔한 채 잠시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 모른다고 몰라!
그니까 당장 나가. 안 되겠다. 내가 경찰 못 부를 것 같지? 딱 기다려. 제가 휴대폰으로 112를 누르고 있었는데요. 두 인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급히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돈은 받아가야 하는데. 큰엄마란 인간이 뛰어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는데요. 제가 급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심장이 조금 두근거리는 거 빼놓고는 괜찮긴 한데 너 말 되게 잘한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어떻게 했어?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하고만 있었는데 이젠 나도 절대 안 당하지. 그니까 엄마도 앞으로 강해지도록 노력해봐. 그래야 저런 인간들이 함부로 못할 거 아냐. 제 말에 엄마가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잠시 우리 엄마 인생 이야기를 하자면 그동안 우리 엄마도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공장에서 아버지라는 인간을 만났다는데요. 싫다는데도 그렇게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엄마는 지방에서 홀로 상경해서 공장에 다녔기에 엄마에게 헌신적으로 대하는 아버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했다는데요. 아버지란 인간은 원래가 술과 노름을 좋아하던 사람으로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엄마와 결혼을 하기 위해 그 모습을 잠시 잠깐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었고요. 결국 엄마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고 벌어온 돈을 아버지가 몽땅 가져가 노름판에서 날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거기다 친가 가족들의 만행도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가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는 바람에 다들 엄마에게 몰려와서는 그렇게나 힘들게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기억하는 친가 가족들의 모습은 악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너무나 시달리던 엄마가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데요. 그쯤에서 제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몇 년을 더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아버지의 만행과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친가 가족들에게 질릴 대로 질린 엄마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도 어찌나 힘겹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후에도 아버지와 친가 가족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쫓아와서 엄마 얼굴에 소금까지 뿌리며 악담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사를 몇 번이나 다녀야 했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가 가족들이 수시로 찾아와서는 돈을 뜯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친가 가족들이 얼마나 악마 같았냐 하면 말이죠. 한 번은 큰엄마 큰아빠가 쌀독에 있는 쌀까지 비닐봉투에 모조리 담아 가져갔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던 와중에 외할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제 대학 학비까지도 다 지원해 주실 정도로 많은 신경을 써주셨어요.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들도 많이 도움을 줬고요. 엄마와 저는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낸 채 이제야 살만해졌는데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인지 그날 큰엄마 큰아빠가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치다 간 거였어요. 전에 같았으면 겁에 질린 채 어쩔 줄을 몰라 했겠지만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인간들을 쫓아내고야 말았고요. 쫓기듯 나가는 모습을 보며 어찌나 통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간들이 나간 뒤 제가 거실을 닦고 있었는데요. 수진아, 우리 또 이사 가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사를 가긴 왜 이사를 가? 다시 한번 찾아오기만 해봐.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엄마도 내 말 명심해. 그 인간들 다시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려.
이제 그 인간들하고 우리는 그냥 남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알았어. 근데 전에 하도 당하고 살다 보니 그 인간들만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서 움직여지지가 않지 뭐니. 엄마, 강해져야 해. 그래야 그 인간들이 만만하게 안 볼 거 아니야. 제가 엄마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그 인간들이 다시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예전 같지 않고 눈빛부터 달라진 것을 느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다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이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 내용은 외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급히 외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병원으로 갔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엄마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물론 저도 엄마와 같이 폭풍 눈물을 흘렸고요. 그나마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던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딸만 5이 있었어요. 그렇게나 아들을 바라셨다는데 내리 딸만 5을 낳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중 막내딸로 첫째 이모와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입니다. 외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기에 엄마에게는 첫째 이모가 엄마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첫째 이모가 집안의 대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의 대소사를 첫째 이모가 다 챙겼거든요. 외할아버지 장례가 끝난 뒤 첫째 이모가 가족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아버지 재산이 꽤 있는 것 같더라. 이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편지고 말이야. 니들도 딱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 필체가 틀림없어.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첫째 이모가 말을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역시나 돈 앞에서 이모들도 어쩔 수 없이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첫째 이모의 말에 다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있을 뿐이었는데요.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 또한 별말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첫째 이모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호소하듯 말했어요.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니들도 알고 있지? 꼭 두새벽부터 일어나서 할머니랑 니들 도시락 챙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것뿐만인 줄 알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서 니들 뒷바라지까지 내가 다 했어. 내가 말이야, 니들 냈다 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제대로 된 반찬에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맨날 집에서 맹물에다가 밥 말아먹고 그러면서 니들 뒷바라지 했다. 그러던 중에 여기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매일같이 삼겹살을 사주겠다고 해서 니들 형부한테 반했을 정도였어. 니들도 기억나지? 니들 형부가 집에 올 때마다 고기 푸짐하게 사서 내려왔던 거. 큰언니 말이 맞아. 언니가 우리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긴 했어. 큰이모의 말에 둘째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모들도 다들 맞장구를 쳤고요. 맞아. 언니가 참 고생 많았지.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처럼 우리는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언니가 결정해. 니들이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구나. 여기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보면 모든 결정을 나보고 하라고 해서 사실 나도 고민이 참 많았다.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마지로 태어나서 항상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했던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도 항상 불만은 있기 마련이었으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고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에 대한 부분은 니들이 내 결정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하는 내 말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거든. 첫째 이모가 말을 하던 도중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엄마와 이모들이 귀 기울여 첫째 이모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모부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고요. 첫째 이모의 입김은 그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는 아마도 첫째 이모가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나 보구나라는 생각만 가득할 뿐이었는데요. 그동안 친가 가족들에게 워낙 시달렸다 보니 가족이란 존재는 그저 귀찮은 존재라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첫째 이모의 행동에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첫째 이모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나왔거든요. 내가 니들 형부랑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니들도 알다시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일 부자더구나. 우리는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고 충분히 먹고 살만 하거든. 그래서 우린 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안 받기로 했다. 그럼 우리야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니까. 첫째 이모가 단숨에 말을 했고 옆에 있던 첫째 이모부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먼저 꺼낸 이유는 동생들한테 부탁을 좀 할까 해서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 막내가 제일 고생이 많잖아. 남편이란 인간은 허구한 날 술에 노름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암 수술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말이야. 내가 세상 살아보니 나도 잘 살아야겠지만 내 가족들도 잘 살아야 내 삶이 편한 법이다 그 말이야. 근데 막내가 평생을 지지리도 고생만 하고 살고 있어서 내가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 아마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감았을 것 같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막내한테 재산을 더 주고 싶으셨겠지만 당신 입으로 그러라고 하면 괜시레 자매지간에 의가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한테 결정하라고 넘기신 것 같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듣던 순간 너무나 창피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친가 가족들에게 워낙 시달리다 보니 가족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건 맞지만 적어도 외가 가족들은 우리에게 참 잘했었거든요. 몇 년 전 엄마가 암 수술을 했을 때도 첫째 이모가 수술비를 보탰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첫째 이모를 오해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첫째 이모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인데 난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중 반은 막내한테 주고 싶어. 그리고 나머지 반은 동생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졌으면 좋겠어. 막내 빼놓고 셋 다 형편이 비슷하니까 말이야. 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동생들 생각은 어때? 첫째 이모가 다시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모기 잠긴 채 첫째 이모에게 말했어요. 내가 무슨 염치로 반이나 받아가. 난 그렇게 못해. 그동안에도 언니들이 도와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나도 사람이야. 그니까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가져. 그럼 내가 언니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난 벌써 아버지가 남기신 보물을 챙겼구만. 다들 잘 들어. 이 보물은 절대 못 주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아. 첫째 이모가 큰 소리로 말했는데요. 놀란 엄마가 첫째 이모에게 다시 물었어요. 보물이라니? 아버지가 보물도 남겼단 말이야? 그래. 그것도 아주 소중한 보물 말이야. 첫째 이모가 알 수 없는 말만을 하고는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어안이 벙벙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첫째 이모가 물었고요. 왜? 보물이 뭔지 다들 궁금해? 당연히 궁금하지. 뭔데 그래? 둘째 이모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는데요. 옆에 있던 첫째 이모부가 무엇인가를 번쩍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보물 여기 있소다. 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 모두가 아연실색한 채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세상에나 첫째 이모부가 들어올린 것은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지팡이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살아생전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는데요. 그 지팡이는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다니시던 거라고 했습니다. 지팡이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외증조 할아버지 친구분이 돈을 조금 빌려갔었다는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기에 당장은 돈을 갚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증조 할아버지께 돈 대신 그 지팡이를 드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팡이를 보자마자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나 좋아하셨다는데요. 외증조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그 지팡이를 몇 날 며칠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요. 두 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지팡이를 챙긴 첫째 이모가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던 첫째 이모에게 엄마가 정색하며 말했어요. 언니, 지팡이가 무슨 보물이라고 그래.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은 무슨 농담이야. 니들도 봐봐라. 이 지팡이가 세월이 참 많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짱짱하잖아.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집안 가보인데 보물이 확실한 거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지팡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도 다들 딴소리나 하지 마라. 첫째 이모가 확답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묻고 있었는데요. 그 말에 엄마의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는 이모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을 테니까요. 결국 첫째 이모의 뜻대로 유산 분배가 되었고 다른 이모들도 불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뒤 엄마와 이모들은 서로에게 더욱 애틋해졌는데요. 첫째 이모의 지혜로 인해 더욱 끈끈해진 모습이었거든요. 저 또한 이모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모들을 챙기며 살고 있답니다. 문득 친가 가족들과 외가 가족들이 어쩌면 이리도 다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외할아버지께서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문득 우리 이모들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